파트 2에서는 컴퓨터의 구성 요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CPU, 메인 메모리, 저장 장치에 관한 그 구조, 그리고 종류, 그리고 활용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인데요. CPU는 명령어를 해석해서 실행하는 장치이고 인간의 두뇌에 해당한다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죠. CPU는 산술 논리 연산 장치, ALU, Arithmetic and Logical Unit이라고 우리가 줄임말로 말했는데요. 그 장치와 그 다음에 각 부품들을 제어하는 장치인 Control Unit, CU와 그리고 빠른 계산을 위해서 CPU 내에 가지고 있는 그 저장 장치, 아주 빠른 저장 장치인 레지스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산술 논리 연산 장치란 그 주어진 데이터를 사용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이런 산술 연산, 그리고 AND, OR, XOR 등의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라고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셨을 겁니다. 제어 장치란 CPU에서 작업을 지시하는 장치인데요. 어떤 작업들을 지시를 하느냐면 저장 장치에서 메인 메모리로 데이터를 가져와라. 내지는 저장 장치로 데이터를 내보내라. 데이터를 쓰는 거다. 그리고 입력 장치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출력 장치로 데이터를 내보내라. 이런 입출력과 관련된 모든 명령들, 그 다음에 어떤 주변 장치를 실행시켜라. 이런 모든 명령들을 내리는 장치가 제어 장치라고 보실 수 있고요. 레지스터란 CPU 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보관하는 장치인데요. 그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잠깐 저장하거나 계산의 중간값을 저장을 할 때 사용하는 그 읽고 쓰는 속도가 아주 빠른 그런 저장 장치입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그 CPU 안에 내부적인 구조를 아주 간략하게 그려놨는데요. ALU의 형태를 우리가 보통 이런 모양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리느냐면 보통 계산하게 될 때요. 덧셈 같은 거 하게 될 때 데이터가 두 개 필요하잖아요. 3, 2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와서 이 ALU 산술 연산 장치를 통해서 계산이 되고 나면 그 결과가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 계산 결과가 나온다 해서 보통 이런 형태로 모양을 그리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어 장치가 있어서 CPU에 있는 각각의 장치들을 제어하기도 하지만 메인 메모리나 외부의 주변 장치들을 다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는 그 임시 계산에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레지스터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CPU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는 거를 사례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예제를 설명을 드릴게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두 개의 데이터를 더하는 처리 과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기 상태에서 데이터 두 개가 메인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아래의 메인 메모리인 거고요. 여기에서 데이터 두 개를 가져다가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제어 장치가 어떤 순서로 명령을 내리느냐. 2를 레지스터로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2라 하는 것은 숫자 여기에 2가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다 엄밀히 말하면 숫자 2를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메모리에 100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그게 숫자 2인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그 100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어느 순간에 10일 수도 있고 1000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순간에 그 값이 2인 거죠. 그래서 메모리 100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레지스터에 일단 옮겨다 놓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3을 레지스터로 가져오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 의미인즉슨 다시 말하자면 120번지 메모리에 있는 어떤 데이터 값을 레지스터로 옮겨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제어장치 그 다음 단계에서 ALU에게 덧셈을 실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ALU는 입력 데이터가 두 개 필요하기 때문에 방금 읽어다 놨던 레지스터에 있는 값 두 개를 입력으로 받아서 계산을 해서 5라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 단계에서 그 결과 5를 다시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로 직접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저장 장소 빨리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먼저 저장을 하고요. 그 이후에 그 5를 메모리로 다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CPU에 있는 제어 장치가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를 활용하게 되고 산술 연산 장치가 계산을 수행함으로써 CPU의 동작이 수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CPU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CPU의 성능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CPU의 데이터 처리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CPU는 경우에 따라서는 32비트 CPU와 64비트 CPU로 나뉘게 됩니다. 32비트 CPU란 버스의 대역폭이 32비트라고 했는데 버스 대역폭이라는 게 뭐냐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한꺼번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데이터 사이즈가 32비트라는 의미고요. 64비트 CPU라는 것은 한꺼번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데이터의 비트 수가 64비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지고 올 수 있으면 처리 성능도 당연히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64비트 CPU는 32비트 CPU보다 2배 많은 크기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서 컴퓨터 성능이 향상되게 됩니다. 자, 앞서서 이제 CPU의 구조 그리고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메인 메모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메모리다 하지 않고 메인 메모리다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왜 메인 메모리라고 구분을 하느냐면 그 컴퓨터 시스템의 보드에 장착이 되는 메모리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에 일부러 연결해 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서 늘 사용되는 메모리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메인 메모리 아닌 메모리는 뭐 있느냐? 쉽게 생각해 보시면 USB, 그것도 우리가 메모리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항상 컴퓨터에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옵셔널로 장착했다가 뺐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메인 메모리가 아닌 메모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메인 메모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의 역할을 보시면 작업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CPU에 데이터를 넘겨주고 CPU가 처리한 데이터를 다시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지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메인 메모리에는 주소라는 것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의 한 칸이 1바이트에 해당하는 거예요. 8비트짜리. 그래서 각각의 8비트, 바이트마다 0번지, 1번지, 2번지 하는 이 주소를 붙여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정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가져올 때는 몇 번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또는 이 데이터를 몇 번지에 저장하겠다 하는 그 위치, 주소를 지정을 함으로써 사용하게 됩니다. 메모리의 종류를 나눠볼 건데요. 메모리의 종류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램이라는 메모리가 있고요. 롬이라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의 약자이고요. 읽거나 쓸 수 있는 형태의 메모리입니다. 반면에 롬은 read only 메모리예요. 읽기만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으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램은 휘발성인 경우와 비휘발성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휘발성인 경우에는 D램, S램, SD램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가서 그 특징을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비휘발성 메모리로는 플래시 메모리나 이런 메모리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성이라는 것은 그 전기가 공급될 때만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다가 전기 공급이 끊어지면 그 데이터가 사라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비휘발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전기의 제공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메모리의 구조를 말합니다. 롬이라는 것은 마스크롬, P롬, EP롬, EEP롬 이런 종류들이 있거든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죠. 먼저 램입니다. 저장된 위치와 상관없이 그 메모리에 예를 들어서 8기가짜리 메모리다 그러면은 주소가 0번지에서부터 그 8기가에 해당하는 주소 번지까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도 같은 속도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휘발성과 비휘발성 메모리로 나뉜다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휘발성 메모리는 전원이 없으면 데이터가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종류에는 D램, S램, SD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D램과 SD램이 보통 그
우리가 메인 메모리로 많이 사용하는 구조인데요. D램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램, 동적 램이라고 부르고요. 저장된 데이터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공급되는 동안에도 일정한 시간 동안만 그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어서 일정 간격으로 리프레시라는 동작을 해 주어야지만 그 데이터를 유지를 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SD램 먼저 설명을 드리면 D램의 발전된 형태이고요. 그 클록틱이 일어날 때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구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나 스마트폰에서 그 램으로 사용하는 형태가 동기화되어 있는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는 D램이라고 해서 SD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램이라는 것은요, 정적 램이라고 해서 재생할 필요가 없고, 대신 그 재생할 필요가 없고 속도가 빨라요. 그런 대신 가격이 아주 비싸서 캐시 메모리라는 것으로 사용이 되는데, 캐시 메모리가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SD램이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메모리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클록틱 한 번마다 데이터 한 개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동기를 맞추어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식이어서 SD램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종류를 보시면은 우리 DDR, DDR2, DDR3, 4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사용되고 있는 형태의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DDR4 SD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초기의 SD램에 비해서 대역폭이 2의 4승배만큼 16배만큼 더 크다고 했고요. 그 메모리는 대역폭이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DDR4가 사용되고 있고 그 차이점을 그림으로 보시면 그냥 SD램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한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러면은 DDR-SD램이나 DDR2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그 데이터의 대역폭이 이렇게 2개로 4개로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인 메모리 중에서 이번에는 롬에 관한 것인데요. 롬은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보관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램은 전원이 꺼지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롬은 데이터를 유지합니다. 근데 다만 데이터를 한 번 저장하면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는 쓰고 지우고 할 수 없는 거죠. 종류에는 마스크롬, 그 다음에 P롬, EP롬, EEP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롬이 어디에 사용되느냐? 한 번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기억 공간이 없으면 그 기존에 저장했던 데이터를 지우고 다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보통 우리가 메모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롬은 한 번 쓰면 지워질 수 없기 때문에 이 기억 공간이 가득 차면은 더 이상 다른 데이터를 쓸 수 없는 특징을 가진 거잖아요. 그럼 이런 메모리가 어디에 쓰이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팅이라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컴퓨터에 이제 전원을 연결하고요. 컴퓨터 전원을 꾹 누르고 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운영체제 로고가 뜨고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를 삑 이렇게 하면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운영체제가 이제 실행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 운영체제 실행하기 전 단계까지 하는 일을 우리가 부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팅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요. 바이오스라는 걸 실행하는 일이에요. 이 바이오스라는 게 뭐냐면 Basic Input Output System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메인 보드에 롬에 담겨 있는 프로그램이고 하드웨어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점검하는 역할. 그리고 만약에 하드웨어에 뭔가 이상이 있다면 삐 소리를 내주면서 오류 메시지까지 출력해주는 역할. 만약에 하드웨어에 이상이 없었다 그러면 운영체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는 것에 저장된 그 프로그램을 메모리로 가져오는 것. 이 마스터 부트 레코드에 무슨 정보가 들어가 있느냐면 지금 이 컴퓨터가 기본으로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윈도우다. 또는 이 컴퓨터가 기본으로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맥OS다. 하는 그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이 마스터 부트 레코드예요.
그 레코드를 메모리로 가져와서 실행하도록 하는 요 과정, 하드웨어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점검하는 과정에서부터 MBR, 마스터 부트 레코드를 메모리에 적재시켜서 실행 시작하도록 하는 요 과정까지의 일련의 작업들, 그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이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켰을 때 매번 다른 과정을 통해서 컴퓨터 켜지 않죠. 항상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하드웨어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마스터 부트 레코드 실행해서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기본 운영체제 실행해 주는 게 컴퓨터 킬 때마다 자동적으로 실행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바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바뀔 필요가 없는 롬이라는 메모리에 아예 저장을 해서 보드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롬을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롬바이오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롬이라는 형태의 메모리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롬바이오스에 사용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저장 장치입니다. 이제 컴퓨터를 구성하는 장치 중에 저장 장치의 특징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저장 장치를 앞서 설명한 메인 메모리랑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장 장치는 구동 장치가 있는 기계예요.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렇게 하드디스크가 드럼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디스크 여러 개가 쌓여 있는데 이렇게 동시에 돌아간다고 언젠가 설명했었죠. 그래서 구동 장치가 있어야 돼요. 구동 장치라는 거는 기계 장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회로에 비해서 기계 장치는 속도가 느린 것이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보다는 싸고 대신 그 용량이 크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공급과 상관없이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보관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장 장치의 종류를 보시면 먼저 그 자성을 이용하는 장치에는 뭐 카세트 테이프, 플라피 디스크, 하드 디스크, 요즘 플라피 디스크 같은 거 안 쓰니까요. 하드 디스크가 대표적인 것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장치에는 CD, 그리고 DVD, 블루레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메모리 장치이기는 한데 컴퓨터에 내장되지 않고 외장으로 사용하는 USB 장치라든가 SD카드, CF카드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런 메모리를 이용하는 장치들은 마찬가지로 그 비휘발성, 그러니까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저장 장치 중에 하드디스크는요, 움직이는 헤드를 가진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는 의미로 무빙 헤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구조, 내부적인 거 들여다보시면은 이렇게 자기 형태를, 자기의 성질을 띠는 이 판들을 여러 개 모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판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플래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각 플래터를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여러 개 이렇게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을 구분해 놨는데 그 각각의 그 동그라미, 그거를 트랙이라고 부르고요. 트랙 안을 이렇게 피자 나누듯이 나누어서 보여주잖아요. 그 한 조각, 그 부분을 섹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읽고 저장하는 단위는 섹터 단위로 액세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이제 플래터들이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쌓여 있어요. 여러 개가요. 그래서 이 플래터들이 쌓여 있는 이 전체 통을 우리가 실린더라고 부르고요. 요게 가운데, 실린더의 가운데에 보면 스핀들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이 플래터들을 쭉 돌립니다. 그러면은 이 플래터들이 돌아가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읽기 쓰기 헤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디스크 암이라는 게 있죠. 이 암의 끝에 헤드 부분이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헤드가 어느 섹터에 있는 데이터를 읽거나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암과 헤드는요, 고정되어 있어요. 어느 암은 앞으로 쭉 나가고 어느 건 뒤로 오게 되어 있지 않고 똑같이 앞으로 나갔다 뒤로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디스크에서 읽을 때 맨 위에 있는 플래터에 있는 요 섹터, 그림에 있는 요 섹터를 읽는다면 동시에 밑에 있는 플래터의 같은 섹터에 있는 정보가 읽혀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나누어서 담을 때 한 플래터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읽고 쓰려면 데이터들을 쪼개서 각 플래터에 이 해당되는 같은 섹터에다가 쭉 나누어서 저장하게 되면 빨리 읽고 빨리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하드디스크와 관련해서 포맷이라는 용어 아실 겁니다. 하드디스크 포맷이라는 거는 하드디스크를 처음에 깨끗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포맷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포맷을 실제로 하는 것은 이제 이게 N극, S극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극화되어 있는 것을 쫙 밀어서 초기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 보면은 이렇게 포맷을 할 수 있는 그런 명령들을 제공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음 이번에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저장 장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하는 저장 장치에는 CD, 그 다음에 DVD, 블루레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장 용량의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구조를 지니느냐면 하드디스크처럼 트랙과 섹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CD 모양 보시면은 아까 우리 플래터 봤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수평으로 움직이는 헤드가 트랙 사이를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읽는 방식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그 하드디스크가 자성을 띠는, 그래서 어느 부분을 N극, S극으로 만들어서 1과 0을 구분하도록 했다면 이 레이저를 이용하는 장치에서는요. 표면에 미세한 홈을 파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CD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미세한 홈을 파서 홈이 파여진 부분을 레이저가 이렇게 쏘게 되면은 거기에 빛이 반사되지 않으면 그 부분을 0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홈이 파여 있지 않아서 반사가 돼서 돌아오면 그 부분을 1이라고 인식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구분하도록 만드는 것이 레이저를 이용한 저장 장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CD 장치, DVD, 그 다음에 블루레이 장치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 CD, 그리고 DVD, 블루레이 순으로 집적도가 높아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홈을 파는 기술이 CD에 사용하는 그 기술은 홈이 좀 깊이 파여요. 그렇다 보니 깊이 파인다는 얘기는 그 홈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블루레이 같은 경우는 홈을 굉장히 정교하고 얕게 팝니다. 그러니까 홈 하나에 그 차지하게 되는 면적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매체를 사용하더라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그 용량이 블루레이가 훨씬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D, DVD, 블루레이 순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CD 같은 경우는 뭐 600메가 단위, 그 다음에 DVD 같은 경우에는 기가 단위, 그 다음에 블루레이 같은 경우에는 50기가 단위 이런 정도의 그 용량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게요. 1번, 다음 중 CPU를 구성하는 주요 장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레지스터,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제어 장치 앞서서 설명이 되었고요. 스플러라는 단어는 아직 설명 나오지 않았으니까 스플러가 답입니다. 2번, CPU에서 명령을 처리하기 위해 주어진 데이터를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같은 산술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는 앞서 말씀드린 산술 논리 연산 장치라고 했죠. 3번, 다음 메모리 중 나머지 3개와 성질이 다른 것은 어떤 것입니까? DRAM, SRAM, DDR, SDRAM은 우리가 메인 메모리로 사용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 메모리 장치, 장착할 수 있는 메모리 장치에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4번에 하드디스크나 USB 저장 장치에서 디스크를 처음에 깨끗한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포맷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파트 2에서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CPU는 명령에 따라 계산을 하는 산술 논리 연산 장치, 다른 장치에 명령 신호를 내리는 제어 장치, 처리한 데이터를 임시로 보관하는 레지스터로 구성이 된다. 메인 메모리는 읽거나 쓸 수 있는 램과 읽기만 가능한 롬으로 나뉜다.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한 저장 장치로 640MB를 저장할 수 있는 CD, 그리고 4.3GB까지 저장할 수 있는 DVD, 50GB를 저장할 수 있는 블루레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